안녕하세요. 과학탐구 강사 솔로몬쌤입니다. 자, 과학탐구 주제 정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말하려다 보면 굉장히 영상이 길어지니까 짧게 나눠서 영상을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과학탐구 실험의 순서를 보면요. 처음에 과학탐구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조사를 한 다음에 가설 설정하고 실험 설계하고요. 실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 해석 토의 그리고 결론 도출 한 다음에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과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탐구 주제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과학 탐구 주제 정하는 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요. 스스로 좋은 탐구 주제를 정하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까 도움받고 싶어서 영상을 클릭했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주제 정하는 게 왜 어려운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과학 탐구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검색을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나 요즘에 또 유튜브로 검색을 많이 하시죠? 유튜브에다가 과학 탐구 주제 정하기라고 검색을 만약에 해보면요. 이 나오는 검색 결과가요. 호기심을 갖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한 것들을 찾는다. 미디어에서 본 것들 중에서 궁금한 내용을 찾는다. 라는 말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들은요 모두 진부한 이야기예요. 별로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란 소리예요. 호기심을 갖고 우리 주변을 봐봤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봐야 마땅한 것이 없어요. 기껏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봐야 주제 자체가 너무 유치하거나 실험하기에 적절치가 않아요. 자, 그리고 미디어에서 본 것들 중에 궁금한 내용을 찾아라. 자, 미디어에선 어때요? 자, 미디어에선 기껏해야 코끼리 치약 실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폭발하는 걸 본다든가 멘토스 콜라 실험? 이렇게 콜라 폭발하는 거 보는 거. 자, 이런 것들만 넘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요? 콜라 아깝기만 하네요. 이거 마시면 맛있는 건데, 그쵸? 이것들은 그저 시각적으로 재미있는 영상 컨텐츠에 불과할 뿐이지 아니면 단순히 과학에 대한 흥미를 처음에 돋구는 그러한 역할만 될 뿐이지 탐구 주제로서는 절대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멘토스 콜라 실험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어느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도 있긴 하지만 한계점이 분명하겠죠? 자, 결국 이러한 조언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진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자, 너무도 답답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네이버 지식인에도 이렇게나 많이 질문을 하셨네요. 그쵸? 자, 이렇게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과학탐구 주제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선행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세요 라는 조언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과학 실험 탐구, 과학 탐구 실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대회가 있어요. 뭐 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 과교총에서 주최하는 과학탐구실험대회가 먼저 있죠.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 주최의 과학전람회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대회는 우리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화학탐구 프론티어 대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가는 안 하세요, 우리 학생분들이. 근데 자, 고등학생들이 참가를 하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과학 탐구 실험을 진행해서 실제로 수상을 하게 되면은 유럽이나
미국에 무료로 연수를 시켜주는 아주 유용한 대회예요. 제가 학생 때도 있었던 대회거든요. 저도 이 대회에 굉장히 참가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화학 올림피아드 공부를 한다고 고등학교 때 참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대회 만약에 참가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학생들 입장에서. 자, 그런데 다 선행 연구 결과는 다 공개를 해요. 수상작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 방법을 선택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자, 그런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런 수상작을 보면요. 아, 이렇게 연구하면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그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실험이 아닌가? 학생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실험들이네. 혹은 야, 어떻게 학생들이 이런 실험을 하지? 라는 의문점이 들면서 결국에 과학탐구 실험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민 반드시 해봐야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대체 왜 어떤 학생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어려운 실험들을 해낼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탐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왜 우리 아이는, 왜 나는, 그쵸?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조차 없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고민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요. 과학 탐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 도구가 필요하고 어떤 실험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과학 탐구를 해보지 않은 학생이 좋은 주제를 찾는다는 건 어떤 것으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요. 빠르게 갈게요. 자, 마치 요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여 봐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고급 요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죠. 그쵸? 이런 셰프님들이 구사하는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기술들을 알기나 할까요? 여러 가지 요리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기나 할까요? 마음은 굴뚝 같아도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요리 근처라도 다가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릅니다. 어떤 요리 도구가 있고 어떤 요리 기술들이 있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를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요. 자, 과학 탐구를 해보지 않은 학생이 좋은 주제를 찾는 것은요. 자, 무기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기가 막힌 전략으로 전투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전투를 해본 적도 없어요. 무기를 다뤄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당장 전투에 나가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가 막힌 전략으로 전투를 하라 그러면 당연히 아무런 생각도 안 나겠죠. 전투를 해봤고 무기를 다뤄본 사람만이 어떻게 무기를 활용하고 어떻게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같냐면요. 낚시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대어를 낚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낚싯대를 활용하고 어떤 낚시 전략을 이용해야지만 대어를 낚을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를 짜낼 수가 있는 것인데 낚시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학교 내신에 수행평가에 학원도 다녀야 되고 각종 대외 활동까지 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자,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강요받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창의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들 이렇게 유레카라고 무언가를 떠올린 것처럼 그렇게 창의적인 것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요. 창의성은 절대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창의성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 유레카! 하면서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해본 고민해본 학생한테 창의적인 무언가가 떠오르는 법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과학탐구 주제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적인 주제를 떠올려봐라 라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너무 무거운 걸 짊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과학 탐구를 해봤어야죠. 과학 실험을 해보게 해야죠. 과학 실험, 과학 탐구에 대한 공부와 고민 그리고 연구를 하게 해야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요. 단순히 신기해 보여서 보기에 신기해서 흥미만 돋구는 실험? 자, 이런 거 코끼리 치약 실험? 뭐 폭발하는 거? 이런 거, 이런 실험 이제 좀 놓아줍시다. 시각적으로 신기해 보이고 보기에 재밌고 그런 건 알겠는데 그냥 유튜브 영상 컨텐츠일 뿐이죠. 자, 이런 실험들 유튜브에 과학 실험 쳐보면 이런 것들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는 안타까워요. 자, 이런 주제가 아니라요. 아니면 단순히 관찰에 그치는 실험들 있죠. 뭐 햇빛이 식물 뿌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계란의 부화, 개미의 생활 습관 관찰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는요 얻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러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지 말고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가? 자, 실제로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우리 생물학 실험에 가보면요. 우리 디스크 확산법이라는 실험이 있어요. 디스크 확산법. 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실험인지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볼게요. 자, 이 동그란 게 배지예요. 배지. 우리 실험에 사용되는 배지. 배지는 뭐냐면 세균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실험 재료예요. 즉, 세균이 자라는 집이자 세균이 자라는 먹이가 되는 곳이에요. 자, 이 배지 안에는 세균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세균이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얗게 깔린 이런 게 보이죠? 이게 바로 균이에요, 균. 그렇죠? 균이 이렇게 깔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얗게 균이 깔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디스크, 종이 디스크, 그렇죠? 종이 디스크 주변에 투명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세균이 깔리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 세균이 여기는 안 깔렸을까요? 바로 요 종이 디스크 위에다가 우리가 뭘 좀 뿌려줬거든요. 뭘 뿌려줬냐? 항균 물질을 뿌려줬어요. 항균이란 건 뭐예요? 바로 균을 죽이는 성질이죠. 그쵸? 성질. 자, 그래서 이 항균 물질이 여기에 적셔서 이 배지 주변으로 서서히 확산되어 들어가면 이 항균 물질의 영향 때문에 이 디스크 주변으로는 균이 자라지 못해서 균이 자라지 못하는 일종의 존이 생기는 거죠. 일종의 존. 영어로 존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존을 우리가 영어로는 클리어 존이라고 그래요. 한글로는 생장 저지대라 그래요. 자, 근데 항균 물질의 항균성, 즉 균을 죽이는 성질이 크면은 이 생장 저지대의 지름이 클 것이고, 균을 죽이는 성질이 작은 물질의 경우에는 이 생장 저지대의 지름이 작을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생장 저지대의 지름을 측정해서 자로 그 지름을 재면 되겠죠. 지름이 크면은 우리가 항균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지름이 작으면은 우리가 항균성이 작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실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생물학 실험 중에서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실험이고, 학생들이 우리 과학 탐구 실험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그쵸? 봅시다. 자, 실험 과정이나 실험 결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실험을 직접 우리 학생과 해보는 것이죠. 자, 저희 솔로몬 과학에서 우리 솔로몬 쌤과 우리 학생이 직접 실험을 해봤던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자, 7월 10일 날 했던 실험이네요. 며칠 전에 했던 거죠. 그쵸? 자, 어떤 가설로 실험을 했냐면, 자, 가설은 커피나 이제 보리차가
대장균이라고 하는 유해균이죠. 유해한 대장균에 항균성이 있는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그쵸? 좀 빠르게 쓰려고 글씨 좀 예쁘지 않은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항균성이 있는가? 자, 이런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과정까지 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좀 길어지니까 빠르게 가볼게요. 자, 그 가설을 놓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실험할 때 중요한 거. 자, 실험 결과만 보면 대조군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조군. 대조군을 설정해 줘야 되는 거죠. 대조군은 뭐냐면, 자, 이 실험이 정말 믿음직한 실험인가? 내 가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실험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기본값이죠. 자, 먼저 대조군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먼저 대조군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대조군과 두 번째 대조군은 요 디스크에 항생제를 뿌려줬어요. 항생제. 항생제는 뭐냐면 우리가 균을 죽이려고 쓰는 약이죠. 당연히 항생제는 균을 죽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항생제를 뿌려준 디스크 주변으로는 균이 자라지 못하는 생장 저지대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디스크 주변으로 이렇게 균이 자라지 못했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크게. 그쵸? 자,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항생제 왜 2개나 했어요? 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항생제를 2가지 쓴 거죠. 첫 번째 항생제, 두 번째 항생제. 그쵸? 뭐,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 디스크 확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항생제를 2가지를 써봤어요. 그 다음이 세 번째 대조군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리식염수를 이 디스크에다가 적셔줬어요. 생리식염수는 그냥 물이에요, 물. 그냥 물인데, 물을 적신 디스크 주변으로는 균이 다 자랐죠. 균이 죽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은 당연히 균을 죽이는 성질이 없겠죠. 그래서 이 물을 적신 디스크 주변으로는 균이 죽지 않고 다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생장 저지대가 0이에요, 0. 그쵸? 관찰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군인데, 자,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커피와 보리차를 적신 디스크를 올려준 거예요. 자, 커피를 적신 디스크, 새까맣죠? 어때요? 커피 적신 디스크 주변으로, 요 새까매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 커피를 적신 디스크 주변으로 균이 자라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커피 원액을 2배 희석한 디스크를 또 적셔줬어요. 그랬더니 커피 원액보다는 아니지만 역시나 생장 저지대가 관찰이 되었죠. 자, 이것을 이제 자로 재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리차인데요. 보리차. 그렇죠? 보리차. 보리차를 적신 디스크 주변으로는 생장 저지대가 나오지 않았네요. 그렇죠? 이건 0이에요. 0. 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보고 이런 실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대조군 설정하는 것을 통해서, 자, 대조군 항생제 디스크 주변에서 균이 자라지 않은 건 매우 정상적인 결과야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죠. 왜 그래요? 당연히 항생제는 균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약이니까 항생제를 적신 디스크 주변으로는 균이 안 자라겠죠. 이건 정상적인 거야. 즉, 이 실험 결과는 믿음직해, 신뢰가 가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대조군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군, 커피를 봤는데 커피 원액, 커피 2배 희석한 액체 주변으로는, 그 디스크 주변으로는 균이 자라지 않았죠. 자, 그래서 커피가 항균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두 번째로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커피의 농도가 높으면 항균 효과가 커지는군 이라는 결론까지 알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지금 보면은 커피 원액보다 커피 2배 희석한 디스크에서는 생장 저지대의 지름이 좀 더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죠. 즉, 커피가 더 진하면 생장 저지대의 지름이 커지고, 즉 항균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리차 같은 경우는 생장 저지대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보리차 자체가 항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쵸? 보리차 자체가 항균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리차의 농도가 너무 묽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보리차의 농도를 더 진하게 해가지고, 더 농축해가지고, 뭐 추가 실험을 설계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보리차를 더 농축해가지고도 똑같은 실험을 해봤는데, 생장 저지대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 그럼 보리차는 대장균을 죽이는 항균성이 없겠구나, 라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가설하고요, 요 실험 설계하는 것까지요, 우리 학생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저는 이 과정에서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 학생이 스스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길을 열어준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실험은 우리 학생이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솔로몬 과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진행한 거예요. 실험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 그런 키트 형태로 학생들이 전달을 받고 저희의 지도를 받으면서 학생이 스스로 실험을 진행해 볼 수 있게 저희가 지도를 해드립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한 실험 결과가 나오진 않겠죠. 우리 학생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쵸? 하지만 실험을 하다 보면요, 실패는 반드시 해봐야 돼요. 실패하고 왜 틀렸는지 고민하고 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험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이 가설은요, 커피, 그렇죠? 커피와 보리차를 주제로 항균성을 실험했어요. 자, 근데 커피의 항균성 아니면 보리차의 항균성, 이거 선행 연구가 없을까요? 자, 분명히 선행 연구 있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지금 찾아보지 않아도 선행 연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실험을 하냐? 왜 이미 누군가가 연구해서 뻔히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얻어야 하는 것은요, 당장 커피가 대장균의 항균성이 있다 없다 라는 결론이 절대 아니에요. 보리차가 대장균의 항균성이 있다 없다 라고 당장 탐구 보고서를, 실험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유의미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은 이 실험 경험을 통해서 실험 도구의 사용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어떻게 하면 디스크 확산법이라는 실험을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 배웠고요. 그리고 이 실험 기법을 적용해서 자신의 가설을 자기가 스스로 실험을 설계해서 입증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했어요. 그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커피와 보리차로 실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디스크 확산법이라는 실험에 대해서 알았고 또 배웠어요. 디스크 확산법이라는 실험이 나에게 무기가 됐어요. 그럼 단순하게, 진짜 단순하게 커피, 보리차 말고 또 다른 물질로 바꿔보면 또 전혀 다른 실험이 되는 것이겠죠. 물론 이렇게 단순한 변형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수도 없이 많은 방향으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실험 방법을 하나 체험하고 배운 것만으로 수도 없이 많은 탐구 주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커피나 보리차와 같이 뻔해 보이는 소재지만 그 소재를 통해서 실험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이제 실험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탐구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자, 아까 했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과학 탐구 실험을 경험해보지 않은 학생한테 좋은 탐구 주제를 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비유했었죠. 요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 이번에 경험한 요리 기술로 어떤 창의적인 요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자, 또 다른 비유가 있었죠. 자, 낚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대어를 낚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자, 경험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이번에 배운 낚시 기술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떤 대어를 낚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과학 탐구 실험을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커피와 보리차와 같이 이미 누가 연구한 소재,
뻔해 보이는 소재일지라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요, 그 실험 방법을 이제 알았어요. 자, 이번에 배운 실험 방법을 이용해서 무엇을 탐구할 수 있을까? 이제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는 그 방법, 실험 방법을 알았으니까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해요. 가슴이 뛰어요. 설레요. 왜냐고요? 이제 자신 스스로 과학적 탐구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가능해졌거든요. 과학적 탐구를 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한 것이거든요. 그 무기를 이용해서 무엇을 탐구할 수 있을까 찾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설정한 가설을 자신이 직접 설계한 실험을 이용해서 입증해내고 탐구해내면 그 짜릿함과 그 쾌감이 엄청나요. 이거는 경험해본 학생만이 알아요. 엄청 즐거워요. 그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문제 해결형 인재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자, 이거 뉴스 기사인데 2주 전 기사네요. 대필 논문으로 대학 입시 스펙에 활용한 모 학원가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선택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아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인재가 아니고 정반대로 누군가가 숟가락질 해줘야지 밥을 먹고 세수도 못해서 눈곱도 떼줘야 하는 바보로 만드는 것이에요. 무엇보다요, 이 시기에 올바른 연구 윤리에 대해서 다소 엄격하더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 시기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해줘야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학생들도요, 나중에 대학 가서 걸린 거예요. 대학 가서 다 걸린 거예요. 대학생을 하고 있다가 걸려서 뉴스 나온 거예요. 입학 취소되겠죠. 자, 정말 안타깝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솔로몬 과학은 절대 학생들에게 대필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립니다.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지 요리를 직접 해줘서 주지 않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지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않아요.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온라인 과학실험 특강이 오픈 예정입니다. 7월 20일경에 오픈 예정이고요. 원래는 더 빨리 이렇게 학생들 여름방학 시기에 맞춰서 오픈을 할 예정이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결국에 좀 오픈이 좀 늦어졌고요. 온라인 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과학실험 탐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가지 생물학 실험 주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부터 시작해서 실험 방법, 그리고 결과 해석,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실험 주제마다 이 실험 주제, 이 실험 방법을 응용해서 어떤 추가 실험이 가능할지, 또 이것을 응용해서 어떤 탐구 주제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탐구 주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죠. 실험 키트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학생 혼자서 스스로 어려워 보이는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이에요. 정말 차근차근, 마치 라면 봉지 뒤에 보면은 라면 어떻게 끓이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일단 차근차근 해볼 수 있게, 학생이 실험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터득할 수 있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저희 솔로몬 과학은 네이버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하다가 실패하거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솔로몬 쌤과 우리 학생이 직접 의사소통하면서 어느 단계에서 실험이 어려운지 컨설팅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희 솔로몬 과학의 온라인 과학 실험 특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문제 해결형 인재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과학은 네이버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솔로몬 과학을 검색하시면 가장 위에 솔로몬 과학 카페의 주소가 뜹니다. 아니면 영상 설명칸에다가 솔로몬 과학 주소를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솔로몬 과학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가입하시고 또 과학 쪽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글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